할로윈. 얘들아 안녕. 나 꼰대아재야. 우리 그 할로윈이라는 서양 귀신 명절이잖아. 꼰대아재는 히들트라서 이런 이벤트를 좋아하지. 방석 쿠션도 이거 말이야 할로윈이야. 그래서 오늘 할로윈으로 한번 통일해 봤어. 할로윈이라고 하면 서양에서 고대 뭐 켈트족으로부터 내려왔다든가 어쩐다든가 좌우간 그 영국의 저 변방에 귀신 쫓는 날이다. 근데 요즘 미국 학교 같은 데는 말이야, 초등학교에 할로윈 때는 애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분장을 하고 오고 선생도 분장하고 와서 애들과 선생이 학교에서 할로윈 행사를 한다 그래. 참 그래서 이 세상이 웃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어쨌거나 할로윈에 이 친북 주사파들, 이 귀신들이 다 쫓겨나기를 바랄 뿐이야. 황 대표가 말이야, 요 근래 계속 반복해서 쌍방울 수사, 저것은 결국 북한에 돈을 줬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에 돈을 주게 만드는 쌍방울의 뒤에 있는 정치인이 결국 자신의 어떤 정치적 낙점을 기대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양반이 그 전에 뭐라 해서 대북 밀무역을 수사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북한에 대한 세계적 제재 국면에서도 돈을 대준 것이 한국에 있다면 이놈들은 그야말로 간첩들이다. 다 잡아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자, 쌍방울도 결국 그 일환이야.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자, 최근에 윤 정권이 아주 뺀질뺀질하게 기득권 편이나 들고 또 대담한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뭐 비핵화, 평화 협상을 제안하고 그러면서 말로 북한과 뭔가 해결이 될 것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지 있는 임기 5년 동안에 편안하게 넘어가려고 했지. 그렇다면 누가 윤석열에게 이 대담한 구상 같은 헛소리를 했을까? 그자는 잡아가지고 깜빵에 보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것들이 보수 정권에 발을 디뎌가지고 그런 제안을 하게 했다면 이것은 엑셀 인간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한 20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이 촛불이 유행하고 있어. 그래서 촛불의 역사,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친북 주사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엮어서 봐야 돼. 자, 최초의 촛불은 언제 태어났는가? 2002년에 의정부에서 그 효선잉이 미순인가 뭐 하는 애들 이 미국 장갑차 훈련할 때 전혀 길이 통제되지 않아서 장갑차에 치여서 죽었지. 뭐 그 내용을 보면 비참하겠지. 그렇지만 그것은 교통사고야. 자, 그런데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반미라는 정치적인 탈을 씌워가지고 이것을 미군 철수로 연관시키고 당시 진행되던 대선 국면에서 촛불을 전개했어. 처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사태가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다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지. 그런데 그때 한미 간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나름의 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처리되었을 뿐인데 미군이 이런 비참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다 도망갔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거리에 촛불을 일으키기 시작했어. 자, 그 결과 2002년 대선에서 이해창이 노무현에게 졌지. 많이 지지도 않았어. 근소하게 졌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DJ 정권이 연장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 말고도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를 그야말로 반미로 점화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군 철수 분위기로 끌고 간 거야. 당시에 미군을 욕하는 이 촛불 시위 모습을 보고 심지어 미국 사람처럼 생긴 백인이 지나가면 친북 종북들이 그 앞에 광화문 시청 앞에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 모습을 바라본 한 미국 장군은, 예비역 장군은 즉각 한국에서 미군을 철군시켜야 된다. 성조기를 그때 불태우기도 했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굴욕과 수모를 겪으면서 미군이 인계철선으로 한국에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국 CNN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밑줄 쫙 긋고 인계철선이라는 건 뭐냐? 과거에는 한강 이북에 소규모 단위로 미군 부대들이 좀 많았어. 그래서 결국 미군 부대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붙게 될 거고 자동적으로 한강 이남에 있는 미군, 또 일본에 있는 미군, 본토에 있는 미군들이 한국의 북의 남침 전쟁에 개입되게 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인계철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촛불 시위를 보고 미군들 사이에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인계철선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시각이 등장했고 그것이 그 이후에 미국이 먼저 주사파 친북 정권이 요구하기도 전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주고 떠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을 했지. 그것이 다 2002년 장갑차 사건 촛불 시위에서 비롯된 일이야. 장갑차로 당선된 노무현 정권이 끝이 나고 MB가 대성을 했지, 대선에서. 자, 그런 MB 정권 초반인 2008년 4월 5일에 매일 수십만, 100만 이상이 거리를 메우는 광우병 촛불 시위가 일어난 거야. 그 당시에 MB 정권은 미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으니까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부분에 좀 개방적 자세로 임했지. 그래서 한미 간의 쇠고기 수입 문제, 그거는 결국 노무현이 자기가 있을 때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이 좀 번져 있었던 것을 착안해서 그 미국 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라고 단순 논리로 접근하고 또 MBC PD 수첩이 나서서 그걸 만들어내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거리에는 또 이 택도 없는 광우병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한 MB 정권을 타도하자고 몰려들기 시작해서 그때 MB 정권이 발발 떨었고 MB 스스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협상 다시 하겠다 하면서 이제 발발 빌었는데 결국 그때 시위가 좀 수그러든 것은 친북 진영 내부에서 분석해 보니까 MB를 초창기에 이걸로 끌어내리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었고 이슈 자체가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좀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나중을 기약하자고 퇴각을 했어. 자, 그랬지만은 그 뒤에 MB 정권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도 신용이니 상생이니 하면서 빌빌 싸는 정권, 정체성을 잃었지. 그리고 좌파를 정리하려고 생각도 하지 못했지. 자, 2016년에 박근혜를 대상으로 이제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사실 그 이면에 보면 그 직전에 통진당 해산 조치나 뭐 교과서 문제 같이 박 정권이 지지율을 좀 떨어지자 친북 종북 문제 낙인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시도했지. 자, 그러니까 친북 종북들이 박 정권을 붕괴시켜야 되겠다고 작정했고 국정농단 사건을 크게 부각시켰지. 물론 국정농단 사건에서 꼰대아재는 지금도 박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것 전혀 없고 황 대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자들 멀리하라고 하다가 개고생했잖아. 그렇지만은 박이 이 수습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서 이 친북 종북 세력들이 거리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고 자, 그 속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자들이 이제 가담을 했고 그럼으로써 박 정권이 탄핵되고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 그때 이제 느낀 게 하나 있지. 거리 촛불 시위로 2008년에는 실패했지만 2016년 말에는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확신을 했어. 그래서 이재명이 과연 5년을 기다리고 있을까? 친북 주사파들이 5년을 기다리고 있을까? 꼰대아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자, 이들은 언제 촛불을 들까? 빠르면 올겨울에, 아니면 내년 봄에 촛불을 들 거라고 보고 있어. 왜 드느냐?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안보 위기가 심하대. 안보 위기가 심하되면 친북 종북들이 설칠 공간이 없을 건데 천만의 말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시킨 현재 시점에서는 북이 서해 5도나 울릉도 등을 도발하면
아마 그 길을 점거해 놓고 협상으로 들어가면 이 남한사에는 친북, 종북들 죄다 몰려 나와서 그 촛불 멤버들 다 몰려 나와서 전쟁 반대, 평화 사수를 외치면서 거리를 메울 거야. 자, 그러면서 친북, 종북 좌파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민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거리를 메우고, 자, 그러면서 결국 윤 정권을 붕괴시키고 좌파 정권을 탄생시킬 거야. 결국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겠지. 북한의 전술핵은 결국 실제 사용하는 거라기보다 남측에서 미군을 축출하고 북한이 남에 대한 재래식 도발, 점거 후 협상용으로 매우 중요한 수단을 하게 될 거라고 봐. 그래서 안보위기 상황이 그런 데다가 경제위기가 몰아닥치고 한국은 별 수 없이 IMF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에 봉착될 거야. 그러면 윤 정권이 안보위기에 경제위기까지 덮치면 수습이 될 거라 보나? 수습 못 할 거야. 그때 길거리에서 엎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 도른 아니니까 이런 걸 알아서 지금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걸로 보이는데 안보적 문제로 집착해서 될 이야기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신경을 써야 돼.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윤평중 칼럼에 제2의 촛불이라는 칼럼이 나왔어. 정권 교체될 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나라의 존속은 불가능하다. 탄핵 논의는 제2의 촛불, 민생 파탄내는 망상이자 자멸로 가는 전주곡이다라고 글을 써서. 근데 이런 칼럼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윤 정권이 한국의 좌파 기성 정치인들 중에 북하고 연계되고 북의 낙점을 받아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 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국민 앞에 보여주고 까발려야 돼. 그래서 대북 밀무역 수사라고 황 대표가 저렇게 외치는 거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야. 경제도 중산층 서민들, 국민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경제 대책도 내놔야 되는 거야. 경제는 기득권 편들면서 안보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천만에라고 생각을 해. 역대 듣도 보도 못한 경제 위기가 닥칠 건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 친북 주사파들을 정리하는 계기로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 한국 사람들 안보의식 자체가 이미 무너졌어. 정신 차려야 돼. 알강! 자, 한국의 주사파 종북들 이 할로윈 쿠션 받아라!